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과 미국이 이 자동차의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하게 되면은 주로 환경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젤이 퇴출되고, 즉 내연기관차가 퇴출되면서 전기차 활성화를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 E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시장이 크지만 미국은 연비 기준을 상대로 강조하면서 환경적인 부분들은 약간 한 템포 느린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양대축을 같이 끌어모은 미국과 또 유럽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양면책을 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어떤 친환경차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유럽을 보게 되면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반발했던 것이 독일의 4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목소리를 가장 키우는 것이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세계 시장을 호려하는 기업체, 제작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근데 이 유럽연합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Fit for 55라는 규정입니다. 이 속에는 내연기관차 종식과 더불어서 전기차나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그림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전기차의 보급 움직임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토요타도 그렇고요. 일반 BMW도 얼마 전에 회장이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가 문제점이 있다. 내연기관차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부분들. 따라서 이 친환경차의 이 활성화 정책에 상당히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BMW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욱이 요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주름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늘리고 있는 국가가 많다는 거죠. 긴축 정책이 지금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가 어렵다라는, 즉 이 전기차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굶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배터리, 원자재 등이 서너 배가 올라갔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배터리는 전기차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 또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전기차 활성화라는 목표대로 가는 거에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회의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독일 4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부정적인 시각이 Fit for 55의 이 어떤 흐름을 막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이 목표대로 전기차 공급이 지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사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럽에서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서 Fit for 55는 전체적인 규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보급이 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지금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2026년에 보조금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고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가지가 노르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의회에서 2025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종식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부터 3년 이후에는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노르웨이에서 전체 시장 중에 약 70% 이상이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그만큼 가장 앞서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하고 좀 틀리죠. 뭐 아시겠지만은 노르웨이 하게 되면 한반도 크기 2.5배에다가 인구 밀도 500만 분이 되질 않고요. 또 공급하는 전기에너지의 97%가 수력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기에너지 거의 100%를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자동차만 무공해로 바꾸게 되면 국가적인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완전 무공해를 이루는 게 노르웨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아마 목표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마 목표대로 전기차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내연기관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들은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모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틀리게 유럽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종도 많고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친환경차의 의미를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소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유럽에서 전기차 같은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이 즉 P455가 주춤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더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림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요타도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전환이 이제서 선언할 정도로 이미 현대차 같은 선진 전기차 공급원에 비해서 3, 4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올인하고 있는 게 도요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P455가 흔들거려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도요타 같은 기업에도 이 목소리를 키워준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각 국가 자동차 제조업체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나 수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수전기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이상만큼 연료전지 스택이나 이런 개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하고 이 일본 도요타 미라이하고 현대의 이 넥소 두 가지 모델뿐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문제점이 아직 많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전기차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라는 것이 2025, 6년까지 각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은 점차 줄여가고 있는 부분들은 2025, 6년쯤에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의 경쟁력이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의 원자재 값이 워낙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질 않고 아직도 이 전기차 생산을 하면서 흑자 모델보다도 적자 구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대의 차가 판매되고 있지만은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670만 대, 올해가 약 95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1,300~1,400만 대 정도 예상이 돼서 2025년에는 2천만 대가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돼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경제가 이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고 각 국가마다 자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충전 인프라 등 쏟아붓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아껴야 되는 게 각 국가의 긴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의 활성화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앞으로의 추이를 지금 눈여겨보는 이 지금 상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각국, 각 지역의 흐름을 주도를 하면서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차의 정책에 대한 것들은 더 가속화되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임한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더 가속도가 붙어서 실제로 전기차 보급도 늘어나고요. 또 충전 인프라도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좀 더 한국형 모델에 맞게끔 맞춤 전문이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수소차인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도 상용차, 트럭 같은 경우에 초점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한 40만 대 정도 책정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또 연립주택 또 빌라 등 집단 거주지 특성이 워낙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좁은 공용 주차장에다가 심해 완속 충전 등 충전 인프라를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충전 인프라 등 전기차 정책이 성공을 하면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난다 이런 공식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에서 P455라든지 친환경차 보급이 상당히 지금 주춤거리는 부분들은 우리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먹거리 또 물품 가격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정책 또 무공해차 정책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국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기반 계획은 잡혀 있지만은 과연 그대로 갈 것이냐, 또 올해 후반부에 내년에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기재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책정을 할 예정인데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양대 축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이런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국내의 정책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P455 같은 게 위축된다 그러면 국내도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다음에 이 흐름에 맞춰서 종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